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치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아모코인입니다. 왜 아모코인이냐? 며칠 전에 여러분께서 댓글로 아모코인도 한번 다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써주셨길래 그렇게 이번 아모코인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모코인. 아모는 자동차를 영어로 했을 때 오토모빌이라고 하죠. 거기서 AMO를 따서 아모코인입니다. 즉 자동차와 관련한 코인이다 라는 것을 이름에서 밝히고 있고요. 아모코인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뭐 주행한다든지 주차한다든지 또 요즘 결제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뭐 통신, 뭐 이런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하는, 그럴 때 쓰이는 암호화폐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모코인입니다. 발음이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암호가 아니라 아모니까. 아모코인을 만든 곳이 아모랩스라는 곳인데, 아모랩스라는 회사 자체는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모랩스의 모회사가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우리나라 보안업계에서는 좀 잘 나가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리고 아우토 크립토라고 자동차 보안에 좀 더 특화되어서 좀 잘 나가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이 모회사이고 아우토 크립토는 형제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대표이사라든지 뭐 임원들 뭐 구성을 보면 그냥 사실 세 개 다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이든 아모랩스든 아우토크립토든 거의 발전을 계속 같이 해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이 모회사나 형제회사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나름 보안, 특히 자동차 보안 쪽으로 계속 신경을 써오기는 회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세를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아모코인은 현재 빗썸하고 코인원 두 군데서 거래가 되는데, 빗썸에서 거래가 99%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빗썸 기준으로 시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96억 아모를 발행을 했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540억 원 남짓 되더라고요. 이제 19년 1월 2일에 시가 2원으로 빗썸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19년 내내 쭉 떨어져서 1원 밑으로 이제 0. 몇 원, 뭐 그냥 이제 그때는 원년의 전으로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한참 좀 떨어졌었죠. 그게 한 2020년 5월까지도 계속 0.5원 아래로 있었습니다. 1원은 꿈도 못 꾸고 대략 계속 아래에 있었는데 2020년 5월까지는 0.5원 밑으로, 2020년 5월이 지나서는 한 6월부터는 0.5원보다는 조금 높은 가끔 1원까지 퉁퉁 칠 정도의,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초기 상장가보다도 좀 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왔었고요. 그동안 저평가된 과정, 뭐 그 기간 중에 또 다른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역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반응이 좋았고요. 3월 13일에 이제 1원을 넘어서 불과 한 달이 채 안 돼서 4월 16일에는 고가 18.66원까지도 올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을까? 어떤 호재거리가 있었을까를 잠깐 좀 살펴봤는데, 정확한 호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좀 현대차나 뭐 구글, 애플 쪽에서 뭔가 발표가 좀 있었더라고요. 현대차가 구글이 합작해서 무인차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기사가 4월 2일에 났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때 많은 기사가 됐었고 실제로 현대차 주식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애플에서도, 애플의 팀 쿡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툭 건드리는
미국 시간도 4월 5일이니까 우리도 4월 5일, 6일 그쯤에 우리도 발표가 뭐 기사가 났겠죠. 그때 그 팀 쿡 CEO가 뉴욕 타임즈에 그 팟캐스트랑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자율주행차는 로봇이다.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우리는 애플이 무엇을 할지 볼 것인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 그중 많은 것은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안 할 거라고 말한 건 아니다. 이 말은 즉 애플 지들도 자율주행차 전기차 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애플에서는 사실 애플에서 말 한마디 해도 크게 오가는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 애플은 예전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오긴 했었어요. 2014년부터도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2019년에도 자율주행 전문으로 하는 그 스타트업인 드라이브 AI를 인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긴 한다. 근데 과연 언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4월 5일에 그런 팀 쿡이 그런 발표를 하니까 이제 하는갑다 라고 생각을 했죠. 아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쪽 시스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재를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뭐 호재가 자꾸 떴다가 뭐 6월 하락장까지 떨어졌는데 그래도 1원에서 1.5원 사이는 좀 지키고 있었고 계속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면서 최근 한두 달 정도는 2, 3원 정도 아까 저도 좀 전에 보니까 2.9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은 계속 회복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암호가 가진 강한 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취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심각한 고민거리 두 개가 너무 크게 공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강점으로는 최근에 지난 6월부터라고 본인들이 발표를 했으니까 최근에 암호 블록체인에서도 이제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제가 NFT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리면서 늘 예시를 드는 게 이제 중고차 시장 같은 거를 이야기를 드는데 실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기록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해가지고 블록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중고차라든지 그런 걸 매매를 한다든지 어떤 할 때 매우 공정하게 깨끗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은 있긴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잘 취합을 할 수 있고 또 NFT로 저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암호 토큰인 거죠. 실제로 이제 본인들은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암호 마켓이라고 해서 그래 데이터들만 있으면 필요 없잖아요. 누군가 데이터를 만들었다면 누군가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마켓을 자기가 암호 마켓으로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점,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한 데이터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과연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판매, 구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아모랩스는 크게 세 가지로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통신 데이터, 뭐 신호등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우리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도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라디오를 들었다면 어느 주파수 어느 채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틀었는지도 알 수 있겠고, 요즘은 또 뭐 안드로이드 오토 같이 세차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어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같은 것도 알 수 있고, 또 요즘은 결제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드라이브 스루
지날 때 자동차에서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자동차 기술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가 있다면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주행거리, 연비, 뭐, 크랙션을 몇 번 누르는지 크랙션 횟수, 뭐 와이퍼 움직이는 뭐 횟수, 와이퍼 속도 뭐 이런 자동차 자체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랩스는 통신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자동차 데이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동차에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취합 정리를 해서 판매, 구매를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모회사나 그 아우토크립토나 뭐 아모랩스 다 같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우토크립트는 지난 8월 10일에 포브스 아시아에서 발표한 아시아의 100대 유망 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꽤 잘 나가는 회사 맞아요. 그리고 페타 시큐리티도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자율주행차 사고 분석 시스템 구축을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보통 자율주행차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뭐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기계를 어떻게 믿냐, 사고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고 분석 시스템을 같이 하겠다. 물론 블랙박스까지 포함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즉 여기 파트너사들이 꽤 홈페이지 들어가면 꽤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회사들은 그냥 ICO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투자 유치 때문에 급하게 임시적으로 뭐 이름만 빌려서 쓰는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뭐 실제로 얼마나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모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스로 기술력도 탄탄하고 협력사들도 이미 몇 년 전부터 페더럴 시큐리티 시스템이나 아우토크립토부터 같이 해서 계속 꾸준히 같이 해오는 협력사들이기 때문에 탄탄한 협력사들 그리고 자동차와 보안에 대해서는 정말 자타공인하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와 너무 좋은데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이든 뭐 5G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자동차 자율주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대박이잖아 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암호 토큰이 가지고 있는 좀 몇 가지의 좀 약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자, 그 데이터들은 좋아요. 통신 데이터 뭐 날씨라든지 뭐 도로 상황 알면 좋죠. 자동차 자체에 대한 정보들 다 좋아요. 그런데 운전자에 대한 모든 정보 기록, 사용자에 대한 정보 기록까지도 다 기록되고 공유된다? 과연 운전자들이 좋아할까요? 저도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아는 지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집안 출장을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래요. 자기 지금 맥도날드 갔어?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맥도날드 간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게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태블릿을 두는데 태블릿에 어쨌든 로그인을 해두니까 로그인을 그 지인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동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갑자기 나의 모든 이동 동선 자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바로 다 공유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도 되게 부담이 되고 좀 그런 거죠. 심리적으로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통신 데이터라든지 자동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해서 이용한다면 좋겠지만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 데이터 같은 부분에서는 꽤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는 꼭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선뜻 잘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도 약간 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뭐 보안업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
데이터의 취합에 대해서도 좀 어, 고민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아모랩스라든지 회사,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모 코인에 대해서, 아모 토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의 기술이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GitHub를 통해서 많이 올리고 공개를 하는데, 2018년 3월에 GitHub에 처음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공개한 거 이외에 지금까지 GitHub를 통해 가지고 뭔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자동차와 보안, 그런 오프라인 기술 쪽으로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뭔가 아주 준비가 덜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이쪽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 뭘 할 정도의 여력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왜 그런지 우리가 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끊임없이 상패 논란이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냥 저가로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게 상패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2019년 1월에 상장되고 쭉 계속 저가로 이어갈 때, 그때 19년 10월에 빗썸에서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한 달 뒤인 11월 7일에 투자 유의 종목에서 해제돼서 다시 정상 거래를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투자 유의 종목에도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빗썸에서. 그리고 또 본인들이 트래빗에 상장이 됐다고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트래빗은 2019년 5월인가 그때 거래소가 파산돼서 없어졌죠. 그때 먹튀 논란도 꽤 있었고. 그렇다면 즉 트래빗은 코인 자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막 상장을 시켰다는 의심이 충분히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또 19년에 10월 24일 엘뱅크에도 상장이 됐다. 또 11월 20일에는 코인백스에도 상장이 된다. 자, 여기서 좀 살펴봤습니다. 엘뱅크에 조금 전에 들어가 봤어요.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모는 없습니다. 그때 상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코인백스는 사이트 자체가 들어가지지 않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비트포렉스에도 상장이 약속됐다, 협약이 했다라고 했지만 비트포렉스도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즉 무작위로 막 상장을 하겠다라고 약속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상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2년 전의 데이터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없다는 것은 상패가 됐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만든 김치 코인이기도 하지만 실제 거래가 일단 100%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만 6월만 해도 빗썸에서 거래되는 게 약 87% 정도,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게 아마 12%, 13%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99% 이상이 빗썸에서만 거래가 됩니다. 즉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래되는 곳이 되게 많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 2년 전에 어딘가 상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과연 아모코인이라는 이런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치는 얼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모랩스라든지 회사라든지 펜타 시큐리티 시스템 같은 모회사나 회사의 오프라인 기술과 그런 개발과는 별도로 그것이 블록체인으로 만든 암호화폐 쪽으로 연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게 기술력을 계속 치고 나갈 거면 이게 뭔가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일단 GitHub 쪽에서도 움직임 전혀 없고, 몇 군데 코인이 상장됐다고 하지만 지금 없고, 그나마 우리나라 두 군데
있는 것 중에서도 한 군데는 거의 거래되고 있고 거의 한 군데에서 99% 이상만 거래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 단순히 오프라인 기술력만 보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뭔가 좀 더 기술 투자를 하고 뭔가 이제 응용될 수 있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완전히 따로 놀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